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샅샅이 긁어 모았다. 요소수 품귀 현상. 네, 예. 정부가 그야말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요소수를 싹싹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은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을 어제 찾아내 일부를 요소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베트남에서 200톤, 호주에서 27톤 등을 들여오기로 하고 또 정부 예비분 210톤 등 요소수 8,000여 톤을 확보했습니다. 네. 샅샅이 찾아낸 요소수지만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은 사실 8일에서 9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역량을 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네. 일단 요소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묶인 물량의 도입이 시급한데요. 지금 중국 세관에는 요소 19,000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매 계약을 네네. 하고 확보한- 출발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통관을 안 시켜준 거예요, 묶여있는, 중국이. 네. 예. 근데 그게 그래도 2-3달 분량은 된다고 해서 예, 그거를 예. 들여오는 게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제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건설노조는 어제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레미콘 등 중장비 운행을 차질 뿐 아니라 지금 시멘트 생산 중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문 대통령은 지나친 불안감은 갖지 말라 이렇게 어제 메시지를 냈어요. 이거는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확보가 될 거라는? 뭐 그렇죠. 중국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 원만히 잘 해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는 한데 그게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좀 조기에 어떤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그 과정을 좀 이 대응 과정에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에 중국 정부가 통보를 했거든요. 10월 15일부터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한마디로 이거를 수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21일, 10월 21일에야 이게 보고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한 열흘 동안은 허송 세월을 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요소수잖아요. 요소하고 물 섞은 요소수. 근데 중국은 맨 처음에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게 요소수가 아니라 사실 요소거든요. 예, 예. 비료, 재료, 요소. 그때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요소만 문제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한국일보가 썼는데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문제 정도로 생각을 했다.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게 뭐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게다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5일에서야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TF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늑장 대응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가 지금 필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과거 일본의 어떤 수출 품목체, 반도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출 품목 제한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왜 이걸 못했느냐라는 비판이 좀 이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좀 노출되는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네. 전체의 31.3% 수입품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가 넘는다. 그게 뭐 중국도 그 중에서 절반은 중국이고요. 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술이 없거나 뭐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싸게 중국 거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국제 분업인데 그것도 한 나라에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은 당연히 물류 비용도 많이 드니까 최적화를 한 것인데 지금 같은 때는 이제 다시 뭐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 문제는요. 2부에서 베이징 CBS 특파원 안성용 특파원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중국 얘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으로 가죠. 아내 지키겠다, 광주 가겠다.
윤석열 후보 얘기군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얘기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네. 갑작스럽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네. 네, 과로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정 취소에 대해 사과하며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제 오전에 뉴스쇼 끝나자마자 나온 첫 보도가 나온 뉴스였는데 네. 처음에는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소문이 엄청 돌았어요.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 취재 결과 자세한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로로 인해서 밤 새벽 1시쯤 이제 넘어졌다고요. 그래서 얼굴이 찢기는 부상을 당했고 아니 응급실에- 과로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얘기니까 과로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네. 의식을 잃는 바람에 쓰러졌다. 네네. 그런 그래서 거죠.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고 어제 그래서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하루 종일 김혜경 씨 옆에서 간호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이건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장한 이제 전국민 지원금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제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겠다. 내년 1월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후보가 얘기한 재난지원금을 당이 어제 공식적으로 받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1월에 지급하겠다. 네, 재난지원금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재원 마련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거친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제 초과 세수분 납부를 올해 쓰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약간 좀 편법 같은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세금 밑장 빼기다, 세금 깡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한다는 네,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올해 써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네.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약 3주 만에 가는 건데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고 전두환 옹호 논란과 관련해 사죄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당 또 제1야당 후보의 움직임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 광주에 1박 2일 일정으로 가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 4.19 기념탑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방문을 하는 명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광주는 원래 경선 전에 이제 가려고 하다가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뒤로 밀어둔 거거든요. 다만 이제 5월 5.18 기념재단 5월 단체 이런 데서는 뭐 싸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광주에 오려고 하면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을 전문에 포함하고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하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면은 우리는 받아주겠다. 공약을 이런 입장이에요. 걸고 와라. 예, 아예 그런 걸 걸고 오라 이런 거고요. 지금 그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가 조금 내용 조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 좀 날렵한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거는 결국은 자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를 놓고 지금 뭐 내부 갈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게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확정이냐 그랬더니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은 확정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정중하게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셔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겠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거의 확정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윤 캠프에서 지금 고민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쥐어줘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니 그것도 근데 권성동 의원 이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 캠프의 핵심인데 비서실장 권성동 비서실장은 전권 달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한테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정권을 줘야지 내가 이거를 꾸리지. 내가 정권 달라고 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를 우대해 달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약간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공식하고 지금 물밑에 진행되는 이야기하고는 좀 별개라는 얘기고. 근데 윤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잘 나오니까 예. 김종인이 꼭 필요한 거야 지금? 약간 이런 기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있어요. 예, 그런 분위기까지 해서 또 이제 정권 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허. 그래서 지금 대선은 선대위 임명장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식의 언론 인터뷰가 윤캠이 익명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지금 약간 내용 분위기가 있다. 제발 그 익명 보도 좀 하지 말아라. 이게 이준석 대표 얘기.
제발 익명 보도 캠프 사람들 그거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또 덧붙이자면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김병준 위원장과 식사를 함께해서 이 자리에서 합류를 해주십사 요청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게 김병준 위원장을 드리는 게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다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간다 안 간다 확정이다 아니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계속 조율 중인 조율하고 상황. 있는 상황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이 얘기는 오늘 2부 윤태곤의 판에서 더 크게 좀 읽어보죠. 그다음이요. 나온 건 쥐 한 마리.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국민적 공분 사건 LH 사태 기억하시죠?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A씨 등 3명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들은 2017년에 25억 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돼요. 네, 그러니까 네. 경찰 조사했을 그 지난 4월 당시에 시세가 102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 시점을 고려할 때 투기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는 판단했어요. 투기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무죄인 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내부 정보가 문제였는데 검찰은 이제 피고인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법원은 그 내부 정보에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때도 계속 우려했던 게 이거 입증하기 참 쉽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이 이거 아니고 나 딴 거 보고 한 거예요. 제 느낌으로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결국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검찰이 이제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고 또 어떤 취지로 작성했는지 뭐 증인이 될 만한 관계자들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좀 예외적으로 조사에 부실함을 꼬집었습니다. 참. 이럴 거라고 조금은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되게 허탈하네요. 예, LH 사태 터지고 나서 정부가 7개월간 투기 사범 5,271명 당속했다. 828명 세무조사하고 뭐 예. 3,300억 원 국고 완수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처벌을 안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고 이게 정치권에도 좀 파장이 있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 매우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캠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뭐 전체적으로 여당에 안 좋으면은 정부에 안 좋으면은 캠프에도 안 좋고 대장동 사태가 또 떠올리고 뭐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좀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고 말했죠. 뭐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회의에서 이 사건 정보가 논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한마디로 빼박 증거를 뭐 확보하지 녹취가 못했다. 나오든 예. 뭐 사진이 나오든 문자가 나오든 그치, 예, 메시지가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이거는 어쨌든 수사가 좀 부실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